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응답하기 위해서 논란의 인물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를 또 찾았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는 수요 난장판. 그야말로 수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난리 났어. 자,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AS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유시민 작가를 다시금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민동기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땡글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여유롭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네. 보통은 이제 더 많이 뻗어나가는데 네네. 우리 민동기 기자님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가지치기. 그래야 될 때가 있는 상황이 제 앞에 놓이면은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선택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서울 고척동의 정경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하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뭔가 좀 부담스럽죠?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까? 최욱 앵커도 그렇고 요 앞에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전혀 그냥 저의 선택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매불쇼에서 제가 수도 없이 유시민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는데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 유시민은 성역이라고 부르짖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 때문에 아주 또 골치 아파요. 2분 뉴스 김대호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뉴스 김대호 기자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욕을 더 먹어요. 유시민은 성역이라고 또 소리 높여 부르짖더라고. 왜 그래? 저도 그래서 네. 그 제목을 보고 클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은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네. 잠시 후에 좀 짧게 설명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연이 많아. 잠시는 아마 기회가 없을 텐데. 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네. 서로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저격한 사람들을 또 반대로 저격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영상이 알려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상을 촬영했던 게 2월 중순 설 연휴 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을 누군가가 비판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그러한 분위기들이 감지가 돼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들을 오랜 세월 위로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방송 잘 나가고 싶다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얼마나 웃긴 모양새야 되겠느냐. 훨씬 이전에 했다는 점. 또 논란이 되겠네. 말씀드립니다. 유시민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장사꾼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큰일 났네.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튼 본인이 네. 잘 헤쳐나가세요. 네. 자, 그리고 요즘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라고 하는 오윤의 어머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조금 억울한 유권자 오윤혜입니다. 저에게 너 체육 매부쇼 유시민 욕하고 다니지 마라. 저는 욕은 앞에서 하지 뒤에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여기에 약하시구나. 그런 가짜 뉴스 좀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민동기 기자님은 좀 반성하세요. 그날 2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네. 쇼츠 하나도 안 나와. 나는 그만 되는데 쇼츠가 미친 듯이 나와.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억울해. 그렇다.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로 이 AS가 꼭 잘 되었어.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당신이 편집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논란의 인물 유시민 작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요, 작가님. ABC. 내가 뭘 어쨌다고 책임져? 천천히 책임져야지. 일주일 동안 온갖 비평이 다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안 진다 그렇게 누가 말을 하더라고. 저는 사실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도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거든요. 이게 저는 말과 글을 쓰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제 말에 동의해주고 제 글을 좋게 봐주면 제가 영향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저희 말과 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건 권력이라고 안 그래요. 네.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 인플루언서지 제가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비평하는 사람 말과 글로 생활하는 사람의 책임은 비판. 자기 말과 글의 정합성, 일관성, 합리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틀린 말 했어. 너 나쁜 소리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그랬으면 제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평하는 사람의 책임성이에요. 네. 그거 말고 나보고 뭘 어찌라고 책임을 뭘 지라는 거야? 죄송해요. 내가 뭐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기를 했어. 내가 무슨 국가의 강제 권력을 동원하는 의사결정권자이기를 해. 네. 나는 내가 한 말과 글의 합리성, 일관성, 정합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종편이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우 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예. 그 시작부터 벌써 쏟아내시네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AS하러.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좀 잘못 말한 것도 있거든. 네, 차근차근 갈 테니까요. 네. 우리 작가님도 뭐가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책도 팔아야 되고. 네. 자, 차근차근 갑니다. 네, 책 좀 클로즈업 해줘요. 좀. 알았어요. 아이. 책 클로즈업 들어갈 시기가 또 아, 예. 있어요. 아, 가만히 그렇구나. 계셔보세요. 네. 네.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하고 싶어요. 유시민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발언은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잠시 후에 할 거니까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주 유효하다. 너무해.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진짜. 났으니까. ABC 하면 떠오르는 거 솔직히 초콜릿 아니면 속옷 사이즈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시민이 떠올라. 유시민이 떠올라. 다 덮었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네. 요거는 바로 잡고 갑니다.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시작은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평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본 정청래 대표도 60대 남자가 또 공개적으로 맞사과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매불쇼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하는 부분 저게 또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저희 둘에게 주고 간 선물이죠. 5일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일단 너무 놀랬고 그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랬어요? 웃음은 나는데 웃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미안합니다. 오. 저도 사과드렸으니까 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유일한 훈훈한 결과물입니다. 아니 근데 사과를 당사자들끼리는 했어요. 실제로 뭐 문자나 대면하고? 통화나? 이거는 뭐 매부쇼가 무슨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어요. 직접- 연락처가 없다고. 예, 그래서 제가 아. 저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우와. 또 답이 짤막하게 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한 차례씩 주고받고 네.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뭐 만날 일이 있을래나 정치하는 분하고 글 쓰는 놈하고 뭐. 와. 훈훈한 유일한 유일한 훈훈한 결과물. 네. 나머지는 다 각이 서 있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두 분이 그러니까 싸운 그건 몰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게 궁금해. 네, 그건 몰라. 그러나 우리 둘 다 무덤까지 가지고 아.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평론가들, 논객들을 향해서 게으른 평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매불쇼를 그냥 아예 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야, 난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라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이미 어. 그거는 약간 우리 작가님 개인적인 걸 떠나서 뭔가 쌓인 게 지금 터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ABC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약간 ABC랑 관련 없고 그쵸? 유시민이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유시민이 너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화낼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고 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종이 한 장의 ABC를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이슈가 아니라 편집이 됐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편집 또는 녹화 중간에 최우 씨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그 점이. 네. 심지어 매불쇼의 이번 바로 그 딱 앞부분 그조차도 보지 않고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유시민 작가는 나 재능 기부한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런데 또 너 장사로 나왔냐? 너가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느냐라고 맹비난을 하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덕분에 책 광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네. 제목 근데 책이 나왔네요 그 네. 사이에. 네, 사랑이 오늘 인쇄소에서 떨어졌어요. 사랑이 오. 있으니 사라집디다 네. 이런 책이네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저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 책에 대해서. 컨텐츠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지원만 한 거고 이 강순희라는 이 할머니하고 사구통일평화재단이라는 요 재단 거기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재능 기부만 진짜 한 거예요. 네. 저는 인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걸 쓰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막 수백만 명이 조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는 참 많은 추모 행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독재 시절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의 항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큰 업적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애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늘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 되는 분이 1975년 4월 9일 새벽에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죄도 없이. 그리고 2007년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8분을 박정희 정권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24시간도 안 되어서 4월 9일 새벽 5시 반에 첫 번째 사형 집행을 했고요. 오전 8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8명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우홍선이라는 분이 4번째로 사형당한 분이고 이 저자가 이 구슬록취록의 주인공이 그 부인이세요. 저는 구술 기록들을 보고 그걸 문장을 다듬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재능 기부 과정이 충분치 않다고 늘 느꼈던 애도의 과정 그거를 그래도 좀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저한테는 충분치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만큼 못했던 애도의 과정을 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도 애도할 방법도 모르겠고 네. 애도를 표현할 기회도 없고 이랬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순희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봤고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멜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연애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이야기, 이제 그다음에 뭐 남편이 준 쌍가락지의 행방 이런 등등 해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감이 될 만한 작은 스토리들이 안에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애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도가 충분치 않으면 각자의 마음에 짐이 남아요. 그 그늘이. 그 그늘을 없애려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현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으로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지고 네. 글 쓰기로 했던 거거든요. 아유. 그래서 뭐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네. 예, 이것은 윤석열의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왔을지도 모를 오래된 미래였어요. 우리에게. 그렇지. 아, 네. 오래된 미래였다. 야, 네. 참 예쁩니다. 작가야. 제가 성역이라고 아. 말씀드리니 알겠죠. 야, 요거는 좀 수긍이 된다.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삶 자체가 진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유시민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같이 욕 먹겠지만. 네. 유시민 작가님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님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타격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누가 생각도 해요. 떠올려지는데요? 김어준 씨. 아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쌓여왔던 그 답답함이. 아, 그래요? 괜히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방송도 안 나오시니까 어. 제 친구들도 유시민 작가님은 김어준 지키려고 이러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약간 막 떠올라서 더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그러면 아주 짧은 그런 질문. 그러니까 김어준 밑에 나를 놨다는 거예요. 우리 MC민도 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논쟁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마다 저는 항상 논조가 달랐다는 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냐.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정말. 욱하는 거 보니까 최욱은 분명 B다. 삐욱이다. 이제 이렇게 또 됐어요. 네. 자, 뭐 B, A 또 나오네요. 네. 알파벳. 네. 우리 오늘 격조 있는 이론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들에 대해서 유시민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죠.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답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평가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가는데 유시민 너가 다시 또 갈등을 부추겼다. 아 맞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입니다. 답을 할까요, 제가?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 표출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내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명심을 막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틀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완벽할 리도 없고 유일한 설명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틀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틀을 활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 사회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 이 소용돌이에 안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유효한 분석들이 되는 거고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이제 저널리즘이나 혹은 재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아닐걸? 그 유심 작가는 그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문재인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재명은 정책 효능감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붙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안 그랬고요. 왜 그러는지를 왜 얘기를 그런지. 했어요. 문제라고 제가 안 했어요.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불가피한 또 현상이라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 저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서술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또 어떤 분은 나보고 왜 화났냐고 묻던데 편가르지 마라. 뭐 개파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A, B, C로 가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렇게 갈라쳐가지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왜 또 화가 나 계십니까?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점철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붙잡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 떠났다 그리고 작가 생활 하시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낚시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주시고 화 안 났어. 그거부터 갈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 제일 격조 있는 것부터 가죠. 그럴까요? 네. 뭐가 격조가 있는 거야, 근데? 김종배 씨. 요거부터 지적. 갑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좋습니다. 예. 야, 이거는 저도 수없이 많은 반응 가운데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 벤 다이어그램은 좀 잘못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유시민 작가의 A그룹은 시민 또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B그룹이 정말로 어떤 시민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집합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점. 자, 김종배 씨의 이 비평,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김종배 씨가 지적한 점은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게 제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정치인들 그러면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그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비평가들 또는 그들을 어찌 보면 대리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틀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쪽도 설명하는데 이걸 좀 썼어요. 제가 말로. 순간적으로 잠깐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A는 일반 시민 혹은 당원 그다음에 B는 이제 직업 정치인 뭐 비평가 스피커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집단을 한 평면에 걸어놓고 비평을 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요거 정리는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김종배 선생 말대로 그 차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했던 이제 더 안 그릴게요.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크기로 그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A 동그라미가 좀 더 작고 B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리고 교집합도 꽤 넓어요.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는 제가 즉흥적으로 막 그날 그려서 그렇게 했는데 교집합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A보다 B 동그라미가 좀 더 큰 이게 현실 정치 비평 어떤 스피커들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집합도 넓어요. 그리고 A 동그라미에서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얇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1991년도에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때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 JP 이 셋이서 당을 합쳤습니다. 그때 몇 명이 안 따라갔죠?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노무현 의원, 김정길 의원, 이철 의원 그다음에 뭐 이기택 의원 등등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겨우 몇 사람만 안 따라가고 70여 명이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겠어요?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거기를 안 따라간 사람들이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C 안에 있지만 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아예 A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극소수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안 따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이건 나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그걸 보고 이제 견리사이라고 그래요. 이익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라는 옛성현의 말씀이에요. 그게 적어요. 그 숫자는. 그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적어요. 그 적기 때문에 공자 맹자 선생님들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하라고 늘 가르친 거예요. 그게 본성상 그게 많으면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네.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정치인 또는 정치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차원에서 그리면 그래프는 그 모양이 되고요. 일반 당원 지지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A가 엄청 커요. 아, 지지자 그룹은. 네, A가 엄청 커요. 그다음에 B는 A보다 작은데 B 동그라미는 교집합이 엄청 넓고요. B 쪽으로만 삐져나가 있는 부분은 얇아요. 일반 시민이나 당원들은 이해관계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두텁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타워팰리스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2번이 막 80%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 투표를 하는 예, 사람들이죠. 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예. 부동산 부양시켜주고 그렇죠. 이익 투표. 예. 그게 있긴 한데 그것이 폭넓게 많지는 않아요. 국힘당을 지지하는 베이스가 보면 고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 여기가 두터워요. 이분들이 왜 찍냐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네. 저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기 때문에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투표네. 예,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이익과 반하는 투표를 하네요.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지지층은 중산층 또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고학력층이에요. 여기가 가장 두터워요. 소득 수준도 제일 높아요. 지금 40, 50대. 왜 찍을까? 하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 당의 정책이 옳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C네, C? 가치 투표예요. C죠. 아니. 자, 좀 섞여 있는 오윤혜 거 씨, 아니에요? 요거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지지자들을 A, B, C로 나눌 때는 네. A가 뭐죠? 가치, 예. B가 이익 추구잖아요. 네. 그러면 A가 뭐 옳고 B가 또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 복지는 원래 진보 아젠다예요. 노인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럼요. 그럼- 기초연금도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장기요양보험도 민주당 정부에서 다 그렇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것 같으면 소위 진보, 다시 말해 민주당의 표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표를 주지 않고 국민의힘에 주는 거야. 내 이익과 반하는 투표를 하잖아요. 네. 가치 투표. 요게 가치 투표야. 이해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A랑 B 중에 뭐가 더 우고 뭐가 열이다가 말할 수가 없잖아. 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도 제가 인용했어요. 뇌과학에서 지금 널리 인정된 통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모든 동물의 뇌는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후대로 전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이에요. 네. 그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고요. 그죠? 재산 늙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슨 학위 명문대학 가서 학위 따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 얻어야 되고요. 네. 또 명예에도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하면서도 그래도 옳게 살아야 되지 않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도 동시에 해요. 제가 A와 B를 나눈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두모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거냐? 안 잘라져요.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옳게 의미 있게 훌륭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생존에 유리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세해요. 이렇게 확연하게 우세한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것이 우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딱 냈어요.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근데 나한테는 이게 이익이야 손해야도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지. 네네. C는 뭐냐? C는 그 두 개 사이의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심하게 해버리는 사람은 마더 데레사나 마하트마 간디나 어? 이런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성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네. 그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 윤석열 같은 사람. 네. 돈이 뭐 몇 조 있으면서 또 뭐 탈세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B의 극단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종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듣고 말을 하세요.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이 C는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지 않을까. 네. 어느 쪽으로. 그래서 공감하면서도 제한하죠. 내가 어디까지 뭘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처럼은 안 되고 기회 있을 때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C가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C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전 상식적으로 C가 제일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정치권. 정치권에는 약간의 그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의 C가 있고요. 근데 B가 제일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 그래서 정치권에? 예, 100년 전에 그 독일 사회학자 많이 인용하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A와 B를 어떻게 나눴냐면 A에 속하는 또는 최소한 C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A, C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네. 요 사람들을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네,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분류를 다른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정치 자영업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에요. 네.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반 국민 또는 지지자, 당원 차원에서는 A가 엄청 원이 크고요. 네. B는 그보다 작고요. B 안에서도 C가 많아요. 정치권으로 오면 B가 원이 훨씬 크고 A 쪽으로만 나가서 얇아요. 그리고 그나마 C가 조금 있고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C에서 나온다. C도 다 똑같지는 않고 A 성향이 강한 C가 있고 뭐 그렇겠죠. B 성향이 좀 더 강한 C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에서 지도자가 나올 때 사회가 안정되고 잘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기에 골프 문제 하냐 뭐 네, 우생학하냐. 우생학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상도덕을 최소한 지키자고. 매불쇼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야지. 싫거든. 매부쇼 조회수 1 올려주고. 1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비평을 하냐고.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하나라도 한번 비판해 봐야지 하고 12가지를 적어왔거든요. 네. 실제로 앞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하나도 반박을 못하겠어. 아 진짜 유시민을 위한다면 지금 반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밤새. 말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비판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회에서는 비판과 반대로 동의되는 부분은 동의할 줄 아는 점들도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실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네. 세 사람 정도 있었죠. 예. 근데 그분들은 뭐 사실 기분 나쁘잖아. 자기들이 먼저 거론했어 이런다. 그 사람들은. 아 이거 참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나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일절 거론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아까 현상이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자꾸 떠오르니까 이건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불만보다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쌓여있던 아, 불만들이 그렇습니까? 떠오르고 약간 A에 대한 약간 위선을 느꼈던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이제 뭔가 투영돼 있는 것도 같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그런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불만이 네. 이걸로 표출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바로 그 친문 세력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누가 했는데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는 그 휴대전화 2개 쓰는데 하나의 휴대전화는
예전부터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서 여론 수렴 기능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친문 세력을 귀환을 위해서 저렇게 방송 나오는 건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마이크를 줄 거냐라고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친문 세력의 귀환에 도구가 된다면 유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 연락을 안 줘 나한테. 답을 못해.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저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고 그 맥락을 보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최욱 앵커가 가장 또 민감해하는 이 조불쇼의 그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또 바로 페이스북에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뭔가 의도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개입돼 있는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친문 세력의 부활이라는 거는 조국의 대권 도전을 돕는 거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맥락도 거죠. 좀 있는 것 같고요. 맥락도 들어가 네. 있고. 근데 조국은 안 죽었는데 이미 살아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면 또 조국 살렸다고 또 욕먹겠네 또. 그러니까 죽은 친문 중에 누구를 살리는 게 친문 부활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실 때 거의 50%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태에서 퇴임하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대통령 우리가 겪었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중에 가장 완성된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도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제가 일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이슈가 이슈인지라 그런 얘기를 좀 짧게 하세요. 네. 그런데 문재인 이슈가 대통령이 이슈인지라. 부활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위 친문을 자처하면서 막 나대다가 집단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근데 그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폭망했죠. 예, 폭망해가지고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이 가능하지도 않아. 네. 끝났어 거긴.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 정리로는 그거는 친낙계다. 친문이 아니고. 친이낙연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주류가 이해찬 당대표를 따르는 쪽이 한 갈래가 갔고 한 갈래가 이낙연 씨를 따르는 갈래가 갔는데 이낙연 씨를 따랐던 갈래들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다 망해버렸다 여기는. 부활할 가능성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할 역량도 안 돼. 네. 그런데 뭘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렇지. 만나보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난번 합당 파문 때 네. 저를 또 공격을 엄청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봤냐고 했는데 또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뭐 억하심령을 가진 건 없어요. 네, 없고. 좋아합니다.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진봉 교수가 그 국대 토크 하시잖아. 네, 와.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제가 보거든요. 부지런하셔. 잠깐 이거 보세요. 네, 근데 국대 토크에 보면 출연자가 뭐 김영민 목사도 있고 뭐 많아. 출연자가 와서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다가 망했다. 이 기조로 말을 하는데 최진봉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더라고. 제가 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그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게 2월 1일 날인가 그 이해찬 대표님 네. 장례식 끝나고 나서 출연해가지고 백낙천 교수가 마지막 추도사 순서에서 한 얘기가 민주당이 다 통합해서 혼자서 한국 정치를 책임져 나가는 거하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변혁적 중도 이념에 동의하는 여러 정당들을 아울러서 연합 정치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취지의 추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 기획으로 가면 조국 혁신당이 합당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밖에서 생존하면서 민주당하고 연합해 나가는 방안이 있고 그러나 조국 씨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한번 우리의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구상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합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가 그냥 그렇게 한국 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다 그러면 밖에서 하고 내가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합치는 게 맞지. 그 얘기를 왜 했어? 또 대통령 도전. 아니 그거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고 그 2개의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꼭 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빌미로 잡아서 네. 집권 1년 차에 벌써 차기 얘기를 하냐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욕을 아니 집권 1년 차인데 당연히 지지자들은 근심하죠. 지난번에 문정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될 텐데 다음에는 누가 있지? 이 고민들을 시민들은 다 한다고요. 근데 대통령 집권 1년 차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왕 뽑았어? 그때는 조금 서운했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다음 대권 얘기할 때. 요 감성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감성을 왜냐하면 전달해 주세요. 조국 대표님이 세빙선의 역할을 엄청 잘 해오신 것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네.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막 부산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막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직은 다시 검증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거론된 분이 이제 조국 대표님이다 보니까 네. 근데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저는 계속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뭐 얼굴에 점 찍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을 워낙 좋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떠올리면 답답하고 화나는 지지자들도 있어. 지지했지만 화나고 속상하고 막 답답한 많아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네. 조국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 뭐 이제 뭐 다 그런 분들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친문하는 순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떠오르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는군요. 이게 약간 연상이 되면서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친문 것도 부활. 네. 제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뭐 부활절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다 취재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래서 취재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메시지의 해석이 다음 대권에서는 친명계 라인에서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냐로 귀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왜냐면 정치인들도 다 다음에 넥스트 목표를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던 것. 근데 차기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이 후보를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친문이 부활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럼 민주당 내에 친명은 누구고 친문은 누구예요? 그게 지금 가장 아니 그 정청래는 뭐야? 친명이지. 친명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얘기는 또 왜 하세요? 아니 그 정청래가 뭐냐고. 친문이야 친명이야. 내가 만약에 정청래라면 내 정치를 위해서 나는 친명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와서 친문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는데 아니, 부활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워낙 비입니다. 오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좋아, 있는 좋아.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친명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안에서도 좀 더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이재명 내가 대통령의 충신이다. 라고 하는 이 선명성 경쟁에서 좀 더 나를 친명으로 부각시킨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팀 이재명 그 외에는 팀 김어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여기까지 이 현상들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잖아. 네. 정확했다니까. 왜 유 이재명을 내걸고 누구를 공격하냐 이거야. 그거는 그 이제 지금 김대호 기자가 얘기한 저건데 저거를 내가 약간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뭐랄까 그 친명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획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동교동계에서 못 냈죠. 그때 이인재 씨를 양자로 영입해가지고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게 노풍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끝날 때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경선을 했는데 그 친노인데 안 되잖아요. 친노. 그러네. 그건 친노가 맞고. 반노무현 차별화 정책을 썼던 정동영 후보한테로 넘어갔잖아요. 네. 후보가 안 됐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친문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된 거 후보였죠.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어요. 저쪽은 안 그런가? 노태우 정권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하고 싸웠던 이회창.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끝날 때 누가 됐어요? 박근혜. 이명박하고 죽자고 싸웠던 박근혜야. 박근혜 끝나고 누가 됐어요? 후보가 홍준표. 홍준표. 친박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 집권한 대통령 계보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당의 후보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꿈이야. 역사적 사례를 보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방송 나가면 유시민이 친명 다 죽였다. 싹을 잘랐다. 이거는 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믿음을 사면 그 사람이 친명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지. 무슨 그런 이상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 가지고 백날 담장 쌓아봐야 때 되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세요. 재래 언론에서 특히. 유튜브도 일부 그렇지만 명청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친명 대 친청의 대전이래요. 이번 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그거는 완전히 허구거든요. 분열책동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안고 무슨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아 오늘 쇼츠 짤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생각 드는 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마 응원하고 그렇게 힘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앞으로 있어서 당권 싸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라고 나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보세요. 전형적인 B그룹의 행태를 보이다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B의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호루라기 부른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뭐 옛날에 당직 좀 한 적이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인데 종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는 한 번도 민주당 당원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 내 말이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비평이라는 거는 그 비평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과 일관성이 문제인 거지. 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던 기간이 얼마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싹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민주당 소속에 비평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하시고. 네. 그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이번에 ABC 벤다이어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란 전쟁 이상으로 무게감을 두고 다루더라고요. 제가 트럼프보다 더 못된 놈인가요? 아니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다뤘어요. 저 지금 작가님 손만 보여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면 세계대전 일어날까 봐.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까지 언론은 여기에 열광하는지. 저도 그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요거를 실제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보통의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 벤다이어그램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로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예,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지. 이것이 뭐 그런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저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헛일이에요. 뭐 그렇게
그렇게들 하나 몰라. 아, 그러면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했던 이유는 뭔가 좀 진영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에다가 이제 김어준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좀 보내버리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예컨대 지금 재래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TV조선은 유병수 뭐 무슨 펀치인가 그런 거 네, 있고 네, 네. 엄튜버 엄성섭 씨가 엄성섭.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이슈 전파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봐요. 어떻게 하나. 진짜 구려. 그리고 조회수도 정말 빈약해. 그렇게 장사해갖고 장사 안 돼요. 거기 보면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비평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 매불쇼의 벤다이어그램을 제대로 보고 비평하는 걸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 제 경험상 진행자 포함해서 요건 제 경험 안에서 딱 한 명 끝까지 매불쇼 봤구나 느꼈어요. MBC 새로 신설된 신설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어. 거기 이제 이지선 기자라고 그렇지 있습니다. MBC 그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 그분은 끝까지 본 예, 거예요. 아, 그분은 티가 딱 나잖아요. 네. 본 티가 딱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딱 어디 한 분. 종이신문도 서울경제인가 어디 그 우호적으로 기사를 쓴 건 아니지만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제대로 보고 비판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게 있긴 해요. 네. 네,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의견이 달라도 돼요. 비판해도 돼요. 그리고 김종배 기자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그런 네. 것처럼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그렇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죠. 예, 저도 굉장히 네. 좋게 봤어요, 그것도. 김대호 기자처럼 맨날 칭찬하는 거 저런 거 바라지 않아요. 김대호는 저는. 민망해. 그만해, 김대호도. 아니 동의되는 건 동의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그래요. 이제 유튜브 생리상으로는 제가 나와서 떠들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유시민 작가님을 딱 걸어놓잖아요. 조회수가 막 폭발적이야. 아마 그 달콤함에 다들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동의하는 분도 동의하지 않는 분도 그렇게 해서 아마 유시민 작가님과 나란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김어준 씨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할 거리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비판이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일 그것만 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완용 희대의 매국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비판할 거리 너무 많잖아. 내가 매일 오프닝마다 이완용 비판하며 저는 뭐 하나 싶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말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것만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게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그 매불쇼 인터뷰 이후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재래식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한 이거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진짜 이해가 그래서 안 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그런 어떤 그래서 그민들. 그만두셨구나. 네. 그 사실 그 벤다이어그램은 국민의힘을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차원을 달리하거나 대상을 달리하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힘당을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오. 국힘당이 지금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절반 이하로 다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가요. 네네. 왜 저렇지? 사람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는 A하고 B가요. 교집합이 되게 적어요. 국힘당 의원들 정치인들과 그 주변을 보면 A가 좀 작고 B가 더 큰데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정치인에 국한지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치인과 그 네. 주변 스피커들. 정확하게 해서 안 그러면 또 김종배한테 혼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직된 것처럼 보이잖아. 부정선거론 막 들먹이고 당 지도부도 윤석열하고 뭐 절연한다는 이상한 선언문 하나만 내고는 실제 인적 청산이라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당이 망해가는데도 왜 저렇게 가지라고 의아해해요 사람들이. 오,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념은 그 이념이 뭐냐 성리학이냐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치는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민주당 상대로 그릴 때 하고 국민의힘 상대로 그릴 때 하고 대상으로 그릴 때 하고는 그 가치에 들어가는 내용은 달라요. 예, 그러나 이 스킴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거기는 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국힘당은 왜 저렇게 됐지? 그게 민주당은 C가 그래도 좀 두텁게 있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네. 국힘당은 C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차원을 하나 내려서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표를 보면 지지층이 떠났어요. 지지층 중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작아지고요. 가치 위주로 하는 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도 작아요. 보수 이념 중에서도 제대로 된 보수 이념을 견지하려는 양쪽을 조화시키면서 이익과 가치를 조화시키려면서 하던 노력하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확 줄었죠. 예컨대 이제 뭐 정규재 씨라든가 조갑재홍이라든가 뭐 또는 정치권에서 보면 뭐 허은하 씨라든가 또는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떠났잖아. 김상욱 의원도 떠났고. 그러니까 그 교집합이 굉장히 작은 가운데 윤어게인을 가치로 하는 그 유권자 집단 또는 당원 집단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층 정치인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당권 경쟁을 하거나 공천 경쟁을 할 때 가치에 입각해서 하는 동그라미가 커진 여기에 맞춰야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고성국.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 차원에서는 가치 중심으로 결정하는 층의 비중이 커졌고요. 상층부에는 그거에 제약을 받는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상하층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어게인의 가치는 뭐예요? 그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게 뭘까? 지금 이재명 윤어게인의 대통령은 가치? 잘 못한다. 이게 한 25, 30%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에 파병해야 된다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원 지지자층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여론조사하면 이진숙이 1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은 당원 베이스가 극단화돼 가지고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벤다이어 그러면 천하무적이라니까. 이 윤어게인 가치는 혹시 독재 권력 향수 뭐 이런 걸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무슨 가치인지는 진짜 궁금하네. 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일본이 지은 중앙청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30%좀 있었어요. 그거 해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늘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치가 뭔지 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건 인정해. 왜냐하면 국힘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이 한 개도 없는데 계속 지지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뭔가 저는 있는 그 거예요. 가치 중심 가치를 위주로 한다는 거지 오로지 가치만 추구한다는 건 아니죠. 그 가치 중심 가치 위주로 판단하는 그 원안에 어떤 가치냐는 뭐든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보고 무슨 80년대 이념에 gat혀 있다든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성리학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 무슨 노론소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이후로는 진짜 우생학 이런 얘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생학이 뭔지 모르시나 봐.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못 틀겠네요. 네. 그 우리가 창피해요. 그 보기가 그런 네.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편집을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해봐요. 뭐 네. 다 털어. 이제 또 그만 나올 거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아, 김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을 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언론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여기 좀 노출이 됐거든요. 텔레그램 잠깐 좀 띄워주시고 우리 기자님이 좀 텔레그램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이렇게 말한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공개되고 김민석 총리가 또 사과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까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혼자 있을 때라도 늘 삼가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 생각해온 입장에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다 자유로워지면 편히 말씀을 나눠보고 싶기도 하다.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대체로 맞는 말이던데. 왜냐하면 유명한 거 맞잖아요. TV에도 종종 나가잖아요. 네. 강남에 사는 것도 맞고요. 지식인도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지식인은 영광스러운 네.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네 가지가 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그것이 어떤 뉘앙스냐를 가지고 뭐 또 말하기도 하던데 어떤 뉘앙스면 어때요?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흉 본다는데 나 따위야 뭐 흉 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저런 정도는 흉도 아니야. 네, 흉도 아니야. 그냥 네.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또 비방하에 오르락 내리락 네. 하니까. 저도 같이 부끄러우니까. 네. 이 뭐 그 특별히 뭐 흉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동생들이 많아요. 그 유이재명입니다. 네. 네. 특히 매블쇼 최욱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오, 야 유이재명이 중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도 꼭 해달라고 받았거든요. 네. 최욱 선생님 원포인트 연애 레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를 봤나 봐요. 근데 이번 편에 네, 이번에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선생님 장례식장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한데 뭔가 상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네. 정말 약간 중도층 성향에서 봤을 때는 국무총리 자리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뭐 갈등하고 뭐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는 분하고 국무총리하고 왜 반목해요? 그럴 이유가 없고. 저는 그냥 글 써서 먹고 살면서 가끔 비평하러 나오는 놈인데 네. 뭐 제가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해서 그래.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니, 다만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현재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현재 국무총리가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하고 자꾸 이런 대화를 이렇게 텔레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한 번쯤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네.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아요. 그게 사실 이번 지금 비평하는 판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제 거기서 각광받으면 다 망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소위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나마 자리 받은 사람은 박용진. 박용진 의원 하나 자리 받았고 나머지는 네. 다 당을 나가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매불쇼에서 그 얘기했어요. 재래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주주인 것처럼 또는 영향력이 센 것처럼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나가서 세미래니 뭐니 만들고 무소속 나가봐야 10% 못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네. 위험해요. 재래 언론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네. 그때 원내대표 될 때 MBC에서 그 아드님 문제 가지고 네.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원들 민심, 지지자들 민심은 김병기 의원으로 확 쏠렸거든. 서영교 맞아. 의원하고 경쟁할 때. 맞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 너 찍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양쪽 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어떻게 골라?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에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 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네.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 때문에 야, 이거 또 논란 많이 되겠다. 아니, 나는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파를 지지하는 그냥 글쟁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씩 방과 후 테러리스트처럼 나와서 비평 한 번씩 하는 게 다예요. 네. 에? 제가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 잠깐 한번 편들어 드리자면 네. 유시민 작가가 호루라기를 불어줬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누구냐면 김경수하고 박용진입니다. 조심하라고. 김경수 지금 위험하다.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그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또 다음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잘 됐어요. 이제 잘 앞으로 또 됐잖아, 잘하면 또. 돼요. 예, 예. 박용진 의원 잘 됐잖아. 그럼요. 또 다음을 노려볼 수 있어. 그 박주민 의원 지난번에 내가 마음에 걸리던데 장난삼아 알고도 속아줬다 이러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알고서도 속아주지 않죠. 그죠? 박주민 의원 혹시 또 예민하시네. 그것도 예민하시네. 서운해 하실까봐. 네. 제가 박주민 의원 뭐 경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정은호 후보가 훨씬 유리하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박주민 의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고도 속아준 알고도 거지. 속는 거지. 그 정도는 사람들도 예. 다 알아들어요. 알아요? 예, 혹시 오해할까봐.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네. 좋은 사람을 좋아하거든.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 때도 호루라기를 불어주셨는데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제 93년생이다 보니까 와. 우리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검찰 개혁의 그 76년의 염원을 전부 다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보다 더 네. 젊으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이 높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듣고 찾았던 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사람 조국이 아니고. 조국이야 또. 아니, 내 나라 조국. 아니 조불쇼에 와서 그런 거 인용하면 안 되지. 이거 짤 만들라고. 다른 뜻의 조국이긴 한데 아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이 들끓는 이유가 뜨거운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 호루라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2분 뉴스 구독하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아니 볼 것도 없는 채널.
알겠습니다. 자, 아주 그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잘 그거를 취재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일까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든 만들 겁니다. 어. 매불쇼 꼭 끝까지 보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제발 쇼츠나 짤만 좀 보지 마시고 어.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만 하는 채널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음. 그것만 해. 예. 그래서 그래 그것만 보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방송에 네. 나와서 비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라. 제발 근데 이게- 좀 풀 영상을 좀 보시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을 한 건데 그 평론가 풀이 굉장히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이 이 방송 저 방송 다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가장 열심히 봐야 될 직업군이 평론가인데 네. 평론가가 일반 대중보다 이런 영상들을 더 안 보고 평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 음. 그래서 평론가들은 진짜 다 안 봤더라고. 네. 내가 느끼기에. 아니 그 지난번에 우리 아까 그거 얘기했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럼 뭐 김대중 대통령은 A야 B야 C야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얘기해 놓은 거를 네.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와가지고 왜 안 가르쳐준 거 출제하냐고. 네. 그런 학생 비슷하더라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죠. 이 사실 지난번 방송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유시민 작가님 이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넌 ABC 벗고 야 ABC 막 얘기 듣고 힐링이 됐냐 막 그러는데 제가 힐링이 됐다고 하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저는 처음에 검찰개혁 그 법안이 나왔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나는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또 그때 좀 비판하셨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너무 흔들지 마라. 정부 이재명 흔들지 정부. 마라.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흔드는 건가? 이게 계속 요런 식으로 맞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나랑 비슷한 고민을 유시민 작가님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예민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참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의혹에 좋은 게 많은데 과거에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정치인을 숭배하지 말고 지지하기만 하라고. 그 정치인은 도구라고. 나는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네.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친명 깃발을 들고 막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대통령 눈에 어떻게 보일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걸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 신문에 보면 오른팔 왼팔 막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인터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번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유 의원 그때 국회에 있을 때 유 의원 그거 좀 아무개시 나가서 내 왼팔이다 그런 얘기 좀 몽하게 해줄 수 없나? 아 진짜로요? 아 죽겠어 막. 죽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그분이 캠프에 어려울 때 뭐 한 일도 있고 한 분인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 이러고 말았는데 죽겠어. 그러시더라고. 야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 욕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고 지지하면 대통령에 맞게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돼요. 저처럼 밖에서 평론하는 놈처럼 하면 안 돼요. 여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은. 저는 막 해도 상관없어요. 반명으로 몰렸는데 뭐라고 하면 어때? 그러면 안 되지. 예. 근데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 게 이번에 합당 1인 표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랑 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만난 분들마다
자기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 명이 되니까 이건 이상하다. 왜냐면 대통령님 순방 가셨는데 어떻게 다 만났다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난 지금 그때 그 말씀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표정도 기억이 나. 죽겠어요. 아니 나 좋다고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한테는 도움 안 되고 진짜 죽겠네. 좋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한다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대통령께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지지했고 지지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과 집권당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일을 그냥 하는 거지. 네. 제가 무슨 영향력을 추구하거나 영향력 추구해서 뭐 하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진짜 별로 막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